우리가 실직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기까지 생계를 도와주는 실업급여. 지금 사실상 4조 원 가량 적자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보장성이 강화되고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재원을 만듭니다. 이 돈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에 적용을 받는 비정상적 수급구조입니다. 이 하한액을 계산해보면 최소 월 1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임금 근로자들로서는 굳이 일자리를 빨리 구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최대한 오랫동안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편이 더 이익이니까요. 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높은 하한액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이 다른 외국에 비해 짧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짧은 기준기간과 기여기간 때문에 여러 차례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만도 10만 명을 넘어섭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 인정률은 99.6%에 달합니다. 자격 심사 자체도 허술한데 반복 수급자에 대한 별다른 제한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급여도 실업급여에서 지출하고 있고 먼저 취업한 사람들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보너스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이 적자 폭을 줄이려면 수급 과정에서 자격을 깐깐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이지 일할 의욕을 낮추는 게 구직급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 효과성이 부족하고 재정 부담을 가속화시키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사회 현상을 고려해 해외에서처럼 다른 근본적인 기금 마련이 필요할 겁니다. 실업급여, 목적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